전 세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좀 과장일 수는 있는데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게 우리 살만 형이 돈 뿌리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오일머니 파티에 우리나라도 참석했어요. 어떡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이 자신의 벤츠 옆자리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태우고 15분 동안 드라이브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다음엔 내 차 말고 사우디에서 만든 현대 전기차 타자. 이게 무슨 조합일까 싶은데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게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에 공장을 만들거든요. 이게 현대자동차 역사상 중동 지역에 짓는 첫 생산 공장이래요. 빈 살만이 친환경차에 유독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릴 텐데 우선 2030년까지 수도 리야드의 자동차 중 30% 이상을 전기차로 바꾸고 싶대요. 이렇게 되면 중동 지역의 자동차 시장이 저때쯤 300만 대 정도로 커지게 될 것 같은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빨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은 거죠. 선점해야 하니까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 판매 순위에서 현대차가 도요타에 밀리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을 잡는다면 이거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중동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사우디이기 때문에 공장을 짓기만 하면 아주 좋은 거점이 될 수 있죠. 지금 분위기도 되게 좋은 게 현대차와 사우디 국부펀드의 자동차 생산 합작 투자 계약식이 있었는데 원래는 별도로 추진하려고 했대요. 근데 사우디 측에서 아주 강력하게 한국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죠. 주요 이벤트로 계약식이 격상돼서 진행된 거예요. 사우디의 태도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사우디 오일머니에 탑승하고 싶은 한국 기업은 현대차뿐만이 아닌데요. 네이버가 1억 달러를 받고 사우디에 IT 플랫폼을 수출하게 됐고요.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24억 달러짜리 플랜트 수주를 따냈어요. 삼성물산과 KT도 마찬가지로 사우디에 뛰어들었고요. 전 세계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만큼은 사우디를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 같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제2의 중동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요. 한국 기업의 중동 신화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6년에 현대 정주영 회장이 20세기 최대 공사로 불리는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수주를 따냈었죠. 이때 받았던 수주액이 9억 3천만 달러였대요. 당시 정부 예산이 2조 원이었다니까 무려 국가 예산의 25%를 벌어온 거예요. 이후에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벌어온 돈만 해도 30조 원이에요. 달콤하네요. 세월이 지나고 산업구조도 많이 바뀌면서 제2의 중동붐은 조금 더 미래적이에요. 네이버의 디지털 플랫폼도 그렇고 삼성물산은 스마트 건설, KT는 데이터 센터 이런 식의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협약이 주로 보이는데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고객인 사우디의 온 관심이 미래도시에 쏠려 있거든요. 사우디가 만들려는 게 뭐냐면요. 엄청난 규모의 최첨단 미래도시예요. 네옴시티라고 하는데요. 서울 면적의 44배가 되는 이 도시에는 자동차가 없고요.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만 움직입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하고요. 이 도시 안에서는 900만 명의 시민이 20분 안에 전 지역을 이동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 문과거든요. 사실 돈만 있으면 뭐 안 되는 게 있을까 싶긴 한데 빈 살만에게는 돈이 많죠. 하루에 100억 원씩 1000년을 써도 다 못 쓸 만큼 돈이 그냥 발밑에 굴러다닌다니까요. 근데 이제 탐나는 건 첨단 기술인 거예요. 기술력이라면 우리 한국이 좀 자신 있는 분야인 거죠.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헬스, 우주 이런 부분들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좀 아다리가 맞는 것 같아요. 네옴시티 프로젝트 비용이 5천억 달러로 추산된대요. 한국 돈으로 하면 약 670조 원.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만나면 뭐 둘 다 좋겠죠.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34조 원 규모 정도 되는 사업에 입찰을 해놨대요. 수주가 유력하다는데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쯤 돼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우디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네옴시티니 뭐니 영화에 나올 법한 일들을 꿈꾸는 이유가요.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의 왕세자인데 개인적인 버킷리스트는 아닐 것 같고 국가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우디라는 나라는 비유하자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잖아요. 석유만 팔아도 넘쳐 흐르는 게 돈이고 그 석유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석유는 언젠가 끝이 날 거라는 걸. 이게 바로 빈 살만의 최종 목표가 탈석유인 이유입니다. 2016년 빈 살만은 비전 2030을 발표했어요.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뒤집어 엎겠다. 일단 목표는 GDP 대비 비석유 부분의 수출 비중을 2016년 당시 16%에서 50%로 늘리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석유 말고 다른 걸로도 먹고 살 거다 이런 얘긴데 재생에너지, 관광, 첨단 기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이런 걸 키우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사우디가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이런 맥락이에요.
사실 세계 최대 산유국가 전기차라 조합이 뭔가 좀 모순적인 것 같기도 한데 석유값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떠나서 단순히 전기차 시장의 전망을 본 것 같아요. 탄소 중립 목표에 도달하려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의 60%가 전기차로 전환될 거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미 내연기관 자동차는 독일이나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압도적으로 꽉 잡고 있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전기차 시장은 상대적으로 따라잡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마찬가지로 최근에 호날두도 네이마르도 수십억 달러를 들이부으면서 영입하고 골프, 테니스, 복싱, 온갖 스포츠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에 54조 원을 투입하겠다느니 역대급 상금을 건 e스포츠 월드컵을 매년 열겠다느니 진짜 미친듯이 돈을 뿌리는 이유도 결국 이 탈석유로 귀결되는 건데요. 사실 이런 공격적인 오일머니 폭격에 이게 바로 스포츠 워싱이다 라는 비판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스포츠를 이용한다는 얘긴데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국내 인권 문제나 예멘과 연관된 국제범죄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하지만 빈살만은 이런 비판보다는 실질적인 결과에 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스포츠 산업에서 사우디 GDP가 1%포인트 올랐대요. 왕세자 말에 따르면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이고 일자리며 관광이라는 거죠. 사우디의 비전 2030이 이제 7년 남았는데요. 사실 쏟아붓고 있는 돈에 비해서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사막으로 이루어진 터라 대도시와 비도시 간의 격차도 너무 크고 이런 식의 경제개혁 조치가 전통적인 이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땐 탐탁지 않아서 내부 갈등의 여지도 있고요. 또 아무리 탈석유를 외친다고는 해도 현재까지는 유가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거죠. 비전 2030을 위해 어마어마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인데 원유 감산 조치로 고유가를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지도 모르고요.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완공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한가운데서 오일머니를 얼마나 많이 획득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두 나라가 모두 윈윈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